자, 오늘 1월 28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예전과 비슷한 강력한 반등 없이 지수가 무너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장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단이 낮은 삼성전자 4, 5만 원대 주주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시가 이렇게 잠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저 같은 단타도 만약에 삼성전자를 평단 5만 원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증시가 하락이 나와도 계좌도 열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단에 따라서 대응과 여유로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증시가 잠깐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냥 싸게 살 기회, 매수 기회, 장기 투자 기회, 이렇게 편하게 외치겠지만 최근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식은땀이 나실 겁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물린 상황인데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락에 대응할 줄 모르고 자신의 그릇만큼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동안 아무리 수익을 내도 결국에 시장에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폭락장에 기회가 있는데,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주가가 최고점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최저점일 때 박앤세일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묵직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버텨주던 이 추세를 한 방에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황금선을 좀 심하게 깨버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순 없지만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위협적인 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저는 사실상 그동안 축적이 되었던 이 수급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힘을 못 썼다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끝없는 매도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시작 지수는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악재가 뜬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증시는 결국에 양봉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큰 폭의 매도가 나왔으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연초 효과로 그동안 크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거래대금을 몰아서 2차 상승을 노리기에는 주가를 상승시킬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최근에 떴던 이 음봉을 회복해주는 캔들이 나왔을 때만, 그때만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도 어쨌든 캔들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들을 회복해주거나 삼성전자가 9만원을 회복해준다면 자리가 괜찮아져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증시 또 아무렇지 않게 2%, 3%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얘들이 내일 또 어떻게 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외치고 있으며 사실 단타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돈을 너무 빨리 까먹을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란 이런 고점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이 가치 있는 종목들이 폭락장으로 인해서 바닥을 칠 때, 주식이 쌀 때 매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8, 9만 원 할 때 물론 단기 오버나잇이나 스윙, 단타 목적이라면은 잠깐 이렇게 힘을 받는 구간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내가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상당히 적고 불리한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좀 진정되고 나서 최소한 바닥을 다지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장고라도 바닥을 칠 때가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를 정말 하고 싶지만 신용장고가 바닥을 치거나 주가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단기간에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까지만 하지 장기 투자로 무작정 고점에 함부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편하게 장기 투자를 외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평단이 매우 낮아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마음이 정말 편한 분들일 겁니다. 삼성전자 저 밑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단타하냐, 삼성전자 9만원이라도 장기 투자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는 삼성전자를 2배 먹었지만 누구는 고점에 물려서 10%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만큼 매수 자리가 중요하며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신용장고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수가 다시 고점 뚫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봤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부담해야 될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점만 딱 찍고서 내려올지 아니면 3,300, 3,500까지 간다 하더라도 또 내려올지 그것도 알 수 없으며 어째 되었든 간에 평단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며 얻어갈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락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증시가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달린 일이니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장 시작하고 얘들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파악하고 시작지수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시작지수 지켜주지 못하면서 최저지수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지 이런 기본만 알아도 충분히 대응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분간은 단기 매매로만 대응할 생각이며 최근에 떴던 이 음봉들을 회복해 주는 게 아닌 이상은 스윙 투자로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고 매매했냐면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넣고서 매매했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거나 최근에 좀 강했거나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위주로만 지켜보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단기 매매를 하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볼 필요가 없으며 오늘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3개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CN투스 성진은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쯤에 다른 선진뷰 사이언스를 계속 보고 있어서 CN투스 성진이 잠깐 반등이 나왔어도 이걸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눌리기를 기다리고 나서 눌림에도 그전 고점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은 그때 들어가려 했는데 이런 음봉, 변동성이 지독한 것을 보고 아, 주포가 지독하구나, 이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딱 이 음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올랐으면 여기서 잘 빠지지도 않고서 그전 고점은 기본적으로 지켜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인정사정 없이 빼버린다는 것은 내가 잘못 물렸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라서 이런 종목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매를 포기하는 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죽친 종목이 선진뷰 사이언스 그리고 장 마지막에 오후장에 상하 프론테크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수급까지 들어왔으며 마지막에 변동성이 꽤나 나왔는데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잡은 게 아니라서 일단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지켜보고서 빠지지 않을 때를 공략하자 생각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스캘핑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도 오늘 지켜보면서 이때 뚫어줄 때 제가 22만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0.1초 만에 가져가서 매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포기하고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뚫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스캘핑으로만 대응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1원의 수익이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주 계좌에서 좀 수익이 났으며, 그리고 단타 계좌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지만 정말 짧게 먹고만 빠졌습니다. 매매 일지를 봤을 때 이 자동 매매 일지 보면은 빅히트도 처음에 제가 22만 원 돌파할 때 누군가 한 방에 쓸어가서, 프로그램 돌려서 한 방에 쓸어가서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눌린 다음에 상승할 때 그때는 잡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수익을 챙겼으며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 제가 이 구간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구경만 했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진정이 되었을 때 한번 찔렀다가 반응 나오지 않아서 바로 매도했으며, 그 뒤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들어갔다가 그냥 빠르게 스캘핑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를 여러 번 놓치고서 이미 고점이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지런했으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도 많이 씌워주고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있음에도 부지런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장 초반에 호가창이 너무 이상하게 움직여서 렉이 걸려서인지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 호가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엇갈리면서 막 5개, 7개 호가가 차이가 나 있으며 좀 이상하게 움직여서 요즘에 장 초반 매매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가창이 부드러웠으면 들어갔을 텐데 장 초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상해서 들어가지 못했으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그냥 멍하니 구경만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장중에 12%까지 움직였는데 마지막에 좀 지독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떻든 간에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나 돈이 몰리는 것들, 플러스가 찍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했으며, 앞으로도 대응 방법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 그리고 좀 적극적인 오버나잇과 스윙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떴던 이 음봉들을 최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회복해서 마감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이며, 계속해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도 못하고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면은 당연히 강한 종목만 골라서 스캘핑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만약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빠른 단기 매매로만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